이제 어떤 치료를 받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닥터 DNA 피부과 전문의 전병환입니다. 오늘은 모발이식, 절개법과 비절개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모발이식이 결국은 모발이 없는 부분을 모발을 옮겨다 씹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모발을 뒷부분인 건강한 모발을 채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절개법, 길이로 한 20cm, 위아래의 두께는 한 1.5cm 정도의 모발을 절개해서 떼내는, 그리고 꼬매죠, 당겨서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오던 방법, 클래식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은 머리를 뒤를 좀 깎거나, 요즘에는 뭐 깎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깎고 펀치라는 거로 모낭을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내죠. 비절개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절개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펀치로 주위 조직을 이렇게 잘라가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낭을 하나하나씩 뽑아내서 보통은 비절개법이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개의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모발을 채취해서 이제 여기다 심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또 방법이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식목이라는 거에 모낭을 하나하나 끼워 넣어서 심는 식목이를 이용하는 방식하고, 슬릿 방식이라고 해서 작은 니들, 바늘이라든지 아니면 기구를 이용해서 미리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제 모낭을 하나하나씩, 포셉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방식. 이 씹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방법은 사실 90% 이상이 요즘엔 거의 다 식목이를 이용하거든요. 이 식목이라는 게 처음에 초창기에는 일본에서 모발 이식을 눈썹에 이식할 때도 아마 식목 비슷한 기구가 쓰인 거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은 최영철 원장님이 개발한 최니들이라고 해서 식목이로 처음으로 그 특허를 받으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식목이로 수출할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주로 슬릿 방식을 많이 사용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또 이렇게 식목이를 많이 사용해서 하는 수술 방식이 되게 외국에서도 많아지고 있고 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수술 이 심는 방식은 식목이를 이용하는 방식이 가장 사실은 우수하고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모발을 채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절개법과 비절개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발 이식하는 의사들끼리도 이게 논쟁이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절개법은 모발을 직접 보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모낭의 손상이 거의 없다는 게 이게 절개법의 장점이긴 한데, 아무래도 뒤에 모발을 꼬매고 하니까 통증도 있고, 또 이 칼로 째내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절개법, 모낭을 뽑아서 하는 방식을 하게 되는데, 비절개법의 장점은, 절개법은 위아래 1.5cm, 길이 2cm의 구간 안에서 모발을 한정적으로 사용하지만, 비절개는 사실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위아래 거의 한 10cm, 길이로 한 25cm 이상 넓은 부위에서 그 중에서 아주 굵고 튼튼하고 좋은 모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뽑아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발을 더 많은 양을 채취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아주 건강한 모발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모발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하는 의사의 능력에 따라서도 좌우가 되겠지만, 환자분 자체의 그런 모발의 방향이라든지 모발의 굵기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타입에 따라서 모발이 잘 나오는 분들이 있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피부 타입이라는 듯이 모발 타입에 따라서 모발이 잘 나오고 잘 채취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절개법은 하나의 모낭을 시술자가 다 채취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로도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 채취하는 과정이 절개법에 비해서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술자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모 치료가 특히 이제 남자분들 치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수술, 약물 치료, 아니면 이렇게 직접 주사를 맞는 모낭 주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조건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실 가장 효과적이고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치료를 받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모발이식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한 6개월, 1년 지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하고 오시거든요. 사실은 수술적인 방법이 이런 탈모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반영구적인 방법이고요. 일단 모발을 심어 놓으면 그거는 웬만해서 빠지지 않으니까
물론 다른 이제 부가적으로 약물 치료를 같이 하거나 그래서 치료 효과를 더 높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발이식 절개, 비절개 방법의 선택 방법에서 만약 통증이 나는 전혀 없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비절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비용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고 싶다. 통증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럼 뭐 절개법을 택할 수가 있을 수 있고요. 모발을 나는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양, 2차 수술 안 받아도 될 정도로 확실하게 많은 양을 심고 싶다. 그러면 절개법과 비절개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나는 나중에 뒤에 머리를 짧게 깎아서 흉터나 이런 게 보이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비절개라고 해서 흉터가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아무래도 분산이 되다 보니까 머리를 짧게 해도 빡빡 밀어도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비절개를 이렇게 효과적인 모발 이식의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모발 이식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모발 이식 경험이 많은 분야가 될 것 같거든요. 최소한 5년, 10년 이상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본 사실 모발 이식은 수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술도 마찬가지로 많은 경험, 많은 수술을 해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년 넘게 수술을 했는데 제가 처음 수술과 지금 수술의 그런 어떤 숙련도라든지 어떤 결과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 모발 이식이라는 게 사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마무리 지어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처음 과정에서 끝까지 모든 수술 과정을 다 마무리 짓는 수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오늘은 모발 이식, 그중에서 이제 절개법, 비절개법 이 둘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 그리고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